전쟁이 끝난 게 1953년인데 그때 내가 나이가 13살이었었거든요. 그 집안의 가장으로서, 가장이죠. 왜냐하면 내가 이제 가서 이제 돈을 벌어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구두 닦기, 신문 팔이, 또 여러 가지 뭐 떡볶이 장사 이런 거를 사회 밑바닥에서 내가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근데 하여간 그 이상하게 어렸을 때부터 뭐 이렇게 종이 같은 데 있으면 뭐 그리고 하는 게 일종의 낙서라고 그러는데 그 만화의 초기가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 여기 지금 이런 것들이 1956년도에 내가 집에서 이게 만화가 되기 전에 구두 닦기 뭐 신발 이럴 때 집에 와서 이걸 습작으로 그렸던 만화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만화를 내가 그리게 된 원동력이 된 거였어요. 그나마 그래도 아무리 고생을 해도 내가 뭐 그리고 뭐 마음대로 그릴 수 있는 상상이라든가 뭐를 종이에다가 옮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뭐랄까 꿈이라고 그럴까? 하여간 그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생해도 고생 같지 않은 생각도 들고 너무 고맙다고 생각돼서 그냥 그리기 시작한 게 바로 이런 만화들입니다. 내가 18살 때 하여간 만화를 하나 그려가지고 제가 어떤 응모하는 데다가 이제 한번 낸 거예요. 원조가 1959년도에 심술 첨지라고 그래가지고 판토마임 만화를 갖고 내가 나간 거예요. 4컷만. 그러니까 그쪽 그 심사위원들이 좀 새로운 만화다. 만화라는 게 뭐 말칸 들어가고 뭐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는데 특수한 만화다 그래가지고 아마 눈여겨본 것 같아요. 뭐 하여간 그 어린 만화가 지방색에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합격을 시켜준 건데 그것도 맨 턱걸이로 들어간 거거든요. 또 어쨌든 그 4컷짜리 만화가 좀 특이하다 생각해서 거기는 그 기자들이 하나 둘 실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근데 실려줬더니 원고료라고 해서 하여간 조금이지만 돈을 주질 않나. 그 얼마나 그냥 기분이 뿅합니까. 그래서 1959년도 5호로 아리랑에 그게 첫 번째 작품이 실렸을 때 그때 내가 5권인가 내가 아리랑 책을 사가지고 그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이게 봐, 내 만화책이 이렇게 나와, 만화가 여기 실렸다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 처음에 나온 게 이제 심술이라고 하는 그 캐릭터를 갖고 나왔는데 내가 그 구두닦기라고 하는 사회적으로 보면은 아주 그때는 최하층에서도 최하층이죠. 구두를 닦으러 나갔는데 그 닦는 그 사람 손님들이 잘 닦네 못 닦네 그래서 구두통을 막 발로 차고 뭐 내가 무슨 어디 구두 닦는 학원에 나간 것도 아니고 집에서 그냥 터득해 가지고 나갔는데 그래서 그걸 당하면서 이건 너무 좀 갑질이다 속으로. 그래서 좋다. 그러면 그 좀 뜻하지 않는 갑질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좀 혼을 좀 내주는 만화를 그려야 되겠다 하는 게 바로 심술 만화의 본질이었었어요. 내가 캐릭터 하나는 내가 제대로 잘 잡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어떻게 돼서 나갔냐면은 그 6.25 전쟁 때 뭐 그때 내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었는데 집에서 그 서유기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서 이제 그걸 이제 들여다봤는데 이제 읽었는데 그 손오공이 막 우주를 막 날아가고 막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서울에서는 그때 서울이 맨날 그렇게 청명한 날씨였었어요. 그러니까 뭐 은하수가 다 보이고 내가 이제 그 인왕산 바로 밑에서 자랐는데 하늘을 쳐다보고 밤에 쳐다보면 겁이 나요. 그러니까 막 별이 떨어지듯이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그걸 쳐다보고 내가 만화 주인공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우주를 날아다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알파칸이라고 하는 또 다른 캐릭터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SF 만화로. 그게 이제 또 다른 만화체가 시작된 게 바로 자연적인 환경, 청명한 날씨가 바로 나한테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준 것 같아서 이제 이 만화가 바로 그겁니다. 우주에 나오고 그런 건데. 그래서 이 철인캉타오는 어떻게 된 동기냐면은 무슨 내가 뭐 굳이 반일 감정 이런 거를 다 떠나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흑백 TV가 이제 가정에 막 보급될 때인데
근데 우주소년 아톰이라고 하는 그 일본 만화가 흑백으로 TV에서 막 방영될 때예요. 일본은 우리가 만화가들도 뭐 일본의 만화 제국이라고 그래가지고 대단히 이제 우러러봤었는데 산더미만한 무슨 뭐 로봇 거대처럼 로봇 같은 무슨 마징가 제트인가가 딱 등장해가지고 이거는 아이들한테 문화 침투라는 아주 그냥 거창한 거로 나옵니다. 그 어느 날 극장을 내가 한번 가봤는데 그런 무슨 만화 상영을 한다고 갔더니 만화가 영화가 마징가 제트인가 그거 하기 전에 그 안에 있는 청소년 아이들이 우리 BTS가 지금 막 열광하듯이 어마어마하게 그 주제가를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내가 한번 집에 와서 아 이거 안 되겠다. 내가 한번 우리 거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철인캉타오라고 하는 뭐 나름대로 절대 부끄럼 없는 만화를 그려야 되겠다 해서 처음 나온 게 바로 이 철인캉타오 이건데 그때 뭐 좀 뭐 거창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일체의 일본 거는 여기 안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뭐 일본식으로 나오는 그 철인들 물 같은 건 안 하겠다 내가 해가지고 그거를 한 달에 60페이지씩 그리는 그 부록으로 나왔을 때인데 그걸 이제 혼자서 그걸 그리는 거야 집에서 밤새면서 그냥 그려가지고 그게 내가 좋아하니까 그걸 그리고 앉았었지 그걸 좀 생각해 보면 그 참 보통 노동이 아니거든요. 뭐 그냥 중노동도 보통 단 하나한테 협력자는 이제 이미 고인이 된 우리 집사람이 집 옆에서 이제 지우개질 해주고 이렇게 붓으로 이제 검은 거 이런 거 칠하는 건 요거 이제 우리 집사람이 칠해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독자들한테 뇌에 박히는 만화를 내가 그래도 기념비적으로 그렸다고 해서 내가 참 자부심을 내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47년 전에 이게 47년 전에 그린 거예요. 이게를 1965년에 내가 이제 군대에서 제대하고 와서 이게 아마 청탁을 받아서 내가 그렸다고 생각이 되는데 나도 이게 그린지도 몰랐어요. 전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렸는지도 모르는데 한 십수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이 막 발전하면서 막 인터넷이 넓이 퍼지기 시작하더니 뭐 그때만 해도 난 인터넷을 할 줄도 몰랐거든요. 근데 내 친구 누구 하나가 자꾸 내 만화가 지금 인터넷에 막 돌아다닌다고 그래. 바로 이 문제 이 만화인데 이게 출력을 해갖고 와서 이게 네가 그린 거 아니야? 했더니 이게 내가 그린 게 맞거든. 1965년도에 그때 흑백 TV가 막 발전할 때인데 집에 이제 우리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이 TV가 있는 집이 10집에 한 대꼴도 없었어요. 그때 서울도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가서 이렇게 나도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요만한 TV인데 그냥 뭐 화질은 좀 개떡같지만은 속으로 야 저걸 좀 요만하게 우표만하게 딱 이 만화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축소해가지고 6.25 때 전쟁하는 걸 봤더니 군인들이 서로 무전기를 주고받고 하는 걸 그때 이제 옛날부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휴대폰에 뭐 여기 소형 TV 뭐 전화기인가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한 40년, 한 반세기가 지나다 보니까 이게 실이 될 줄은 나도 몰랐죠. 참, 뭐 인생이라는 게 다 마감을 향해서 좀 쫓아가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인생이 이제. 근데 이 만화가라든가 뭐 한 분들은 초를 다툽니다, 초. 그래서 밤새는 건 다반사고 뭐 하여간 어쨌든 이제 그런 자기 어떤 그 피고로물을 짜서 만든 게 만화예요. 또 난 여태까지 그리면서 이제 그 펑크는 안 내봤는데 펑크를 내게 되면 이건 만화가라서는 조금 좀 자질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상대 그 편집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나는 어쨌든 밤을 꼬박 새고 뭐 코피가 터지고 뭐 해도 마감을 지켜서 내가 펑크 낸 건 없는 거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만화는 감초다. 빠지면 다르잖아요. 감초라는 게 약방의 감초라는 게 꼭 끼워야 되는 건데
뭐든지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감초라고 그러잖아요. 만화는 내 인생에 감초였었어요. 그것이 모든 거를 다 먹고 살만하게 해주고 어디 가면 또 대우받아가서 이렇게 사인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더 좋아하는데. 참 내가 요즘에 행복하다고 느껴요. 행복하다는 게 뭐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이제 그림 가지고 치고 가지고 평생을 벌어먹고 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또 내가 이런 특별한 그 캐릭터를 하나 남겨놓고 죽는다는 게 얼마나 흔적이 남는 거예요. 말하고 또 다른 거거든요, 그림이라는 건. 그래서 아니 뭐 난 다시 태어나도 다시 만화가가 되고 싶어.